예,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주로 국토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고요. 이제 총리님 그리고 경제부 총리님께도 좀 여쭤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국세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 질문 드려야 될 수도 있어서요. 국토부 장관님,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 11호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에 바랍니다.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정이 되면은 취득세, 양도세 중과도 돼서 법적 요건이 굉장히 엄밀하고 명확하게 잘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장관님? 네네. 예, 장관님께서야 뭐 잘 아시겠지만은 또 처음 보시는 국민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법률 요건을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택법에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다음 장 시행령 한번 볼까요? 그 시행령 보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 월에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한다.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이 좀 뭐 그렇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려 그러면은 최근 3개월 통계를 봐가지고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3배 그러니까 최소 30% 이상 좀 급등해야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0월 15일에, 그러니까 10월에 일단 처분일은 뭐 나중에 따지고 10월에 일단 지정이 됐으니까 직전월이 9월이고요. 7, 8, 9월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1.3배를 넘느냐가 일단 원칙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모습일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 7, 8, 9월 통계를 보니까 물가 상승률 1.3배를 안 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경기도의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월 팔달 이렇게 서울의 4개 지역, 경기의 4개 지역이 1.3배 요건,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경제부 총리님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죠. 이거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건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기재부 국감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로 국토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해명 자료 내지는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내용을 보면 이제 법정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그 장관님, 네. 국토부 장관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은 언제 하셨습니까? 13, 14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서면으로 하셨어요? 대면으로 하셨어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셨죠. 그래서 의결은 14일에 서면으로 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 9월 주택 가격 통계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공식 발표되는 게 공식 발표 말고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9월 통계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존재라는 말이 네, 제가 볼 때 네, 그게 저희가 이거 답변을 10월 받았어요. 15일.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원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요. 10월 10일에 통계 작성이 완료돼서 10월 10일 오전부터 존재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아마 이제 그 장관님께서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이게 발표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다음 장 한번 보죠. 의원님니까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식 발표를 하게 됐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죠. 근데 이게 이제 10월 15일에, 그러니까 매달 15일에 나온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었고, 보통 보면은 발표되기 전에 둘째 주 정도에, 이제 그달 둘째 주 정도에 그 전달, 이게 그 통계 작성이 완료된다, 그죠? 장관님이 알고 계셨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도 매월 15일에 이렇게 쭉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기재부 장관, 그 부총리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15일에 이제 관련 통계가 공식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부동산이 급등을 해서 이걸 빨리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15일에 관련 통계가 제일 중요한 통계죠. 주택가격 통계가 나온다는 걸 알면서 왜 부동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13일, 14일에 하고 14일에 결정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장관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이번에 10월 15일 발표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 전부터 회의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바로 회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논의가 이제 진행되는 네, 과정에서 장관님 너무 기시고요.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10월 15일에 통계가 공식 발표가 되더라도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적법하게 통계법상 적법하게 받아볼 수 있다. 2호의 관계기관이 받아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주택가격 통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는 위탁 주체이기 때문에 3호에 따라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5일에 공식 발표되기 전에 미리 받아보셨던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부총리님,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근데 국토부에서 해명 자료를 오늘 아침에 또 내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10월 13일 근본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근본 9월 가격 통계도 별도 제공을 요구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죠. 제가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이거 국토부에 언제 줬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여기 이렇게 판에도 있는데요. 뭐 둘 중에 편하신 거 보십시오. 25년 10월 13일 16시경에 이미 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에 10월 13일 날 오후 4시에 이 9월 주택가격 통계 받으신 거 맞죠? 네. 받으셨잖아요. 장관님. 의원님, 이게 제 말씀 듣고 좀 얘기를 더 해주시겠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월 통계를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직전 3개월분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몇 페이지냐? 앞에 5페이지 회명자료 다시 한번 보죠. 제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9월 통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쓸 수 있다.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8월 통계를 쓴 게 적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물론이고 실제 이 처분을 하기 전에 9월 통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법상 9월 통계를 써야죠. 왜 거짓말하면서 8월 통계를 씁니까? 의원님,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거짓말이잖아요. 저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다는 게 맞아요? 거짓말했다고 계속 의견을 거짓 해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시죠.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9월 13일 날 오후 4시에 온 걸로 저는 알고 10월 있습니다. 13일 오후 4시. 10월 13일.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추석 전부터 계속 회의를 해서 준비를 해와서 실제 13일 날 오전에 이미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자, 그게요.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이미 시작했다 이런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죠, 장관님? 그죠? 아니, 제 의견을 확인하지 마시고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이거 행정심판을 하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의원님. 그죠? 자, 그래서 만약 국토부가 법을 어겼다면 네. 행정심판하면 분명히 답을 나올 거기 때문에 법 우리가 어겼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는 자,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거정책 제가 그래서 맞죠? 그 말도 물어보니까 맞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전에 이미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해명이 다 달라요. 처음 해명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도 9월 통계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심의 의결은 14일에 됐는데 13일에 지금 국토교통부에 나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잘 띄워주셨는데요. 아니 의원님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하면 할 겁니다. 분명히 나올 저희가 거잖아요. 할 거고 그렇죠? 이미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소송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보세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정 처분을 하는 처분권자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심의에 대한 법적 요건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10월 16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처분을 하신 거죠. 네. 10월 16일이 처분일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다툼이 없으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는 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의미지 그 심의 결과에 쫓아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12페이지 한번 가주실래요? 실제로 법문을 보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는 돼 있지만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종적 판단권자, 처분권자는 장관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장관님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9월 통계가 존재했느냐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장관님께서 최종적 판단을 하고 처분을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부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시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여시고 이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으로 의원님 한번.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네네. 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아니요, 낫지 네, 않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하실 기회 드릴게요. 시간이 다 지나가서. 네, 제가 지금 보시면은요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번 11호 부동산 처분 관련해 가지고도 대환대출 LTV 관련해 가지고는 발표를 했지만 번복이 일정 부분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발표를 해도 말로 한 거는 언제든지 번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법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냐면은 공식 처분이 된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한 2장 정도 더 뒤로 가주실래요? 실제로 보면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춰 가지고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 그래서 아까 공고된 10월 16일에 처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관님 맞습니까? 네. 예. 아니, 다음 장 한번 의원님.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행정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월 16일 처분을 기준으로 명확한 기준 시점이 있어야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처분 기준 시점과 관련해서는 9월 통계가 언제 있었니 없었느니 지난 기재위 국감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에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10월 13일 16시부터는 국토부가 9월 주택 통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8월 통계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9월 통계를 원칙적으로 반영을 해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왜 아니죠? 의원님은 계속 내용을 섞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한 문제인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제로 자, 제가 한번 섞고 있고요. 여쭤볼게요.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책적으로 자, 이렇게 어떤 말씀드릴게요. 판단할 때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걸 바꿀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묻고 아닙니다.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묻고 무조건 있는지 바꿔야 구분이 안 합니다. 되잖아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그건 행정심판 아닙니다. 되죠. 제가 소송할 건데요. 예, 자, 소송하면 들어보세요.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아니요. 장관님. 마치 국토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실제 문제가 있지 필요는 않습니까? 없다는데. 자, 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 조정 질문을 대상 했으면 지역을 답을 할 듣고 때요. 계속 질문해 주세요. 할 때 직전 3개월 통계가 1.3배 이상 주택 가격 상승이 안 됐는데 정부가 임의로 이 지역은 앞으로 오를 것 같아. 풍선 효과가 문제될 것 같아.라고 임의로 판단을 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하죠. 네. 그러면 직전 3개월 통계에 따라서 이 1.3배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만 적법하게 처분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행정적 재량이 있죠? 그러니까 의원님, 정책적 재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질문했으면 이제 답을 듣고 말씀해 주시죠. 네, 계속 질문만 이거 하니까 어떤 재량이 있냐고요? 듣는 사람들부터 있는지 헷갈릴 것 없는지만 같아요. 알려주십시오.
자, 제가 지금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직전 말씀드릴게요. 장관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지 그게. 않습니까? 9월 통계가 있는데 처분을 이미- 하기 전에 이미 심지어는 13일 날 발표를 행정절차가 하기 들어갔다고 잠시만요. 제 우리 말을 보고 들어보세요. 있는 겁니다. 아니죠. 15일에 그 문제는 발표를 하고 행정심판하면 16일에 나온 처분을 문제라는 했는데 거예요. 장관님 여기서 제 얘기 법적인 들어보세요. 논쟁할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그런데 9월 통계가 예결이 아닙니까? 있는데 왜 9월 통계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8월 적 통계만 없습니다. 썼습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어떤 거짓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을 우리 때 해명자료 국토부에 8월 통계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8월 당시에 통계밖에 절차에 없어서 들어갈 때 예외 규정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책심의 들어갈 이거 때는 그 저희가 자료가 행정소송할 없었다고 말을 거고요.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대 위법하면요, 중대 명백하게 위법하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처분 성격의 효력정지 신청도 이거는 패소할 겁니다. 제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랑 해가지고 당장 다음 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넣을 겁니다. 법원 판단 한번 넣으세요. 받아보시죠. 넣으면 돼요. 10월 16일에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의원님. 아니죠. 목소리 그냥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 얘기를 듣고 좀 말씀하세요. 내 얘기를 몇 번이나 자, 들었습니까? 자, 17분 동안 16분 동안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요. 할 그래서 만큼 했으면 들어봐야지 상대방 의견을. 장관님. 안 그래요? 장관님, 자, 10월 16일 기준으로 그때 당시, 자기 얘기만 할 거면 쭉 하세요. 그때 당시에 9월 통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계가 행정상으로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없죠? 10월 13일에 마이크 크고 얘기하세요. 국토부에서 10월 13일 오후 9월 13일 4시에 회의 들어갈 있었는데 왜 때에는 그게 없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들에게 그걸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입장에서는. 공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가 아까 타인에게 전달할 말씀드렸잖아요.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판단권자입니까? 장관님이 판단권자고 처분권자예요. 장관님한테 그게 갔었으면 장관의 그게 권한이지만 당연히 주거정책심의의 내용이 의견을 되는 거죠. 들어야만 합니다. 장관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핑계 댈 거면은요, 장관직 내려놓으시고 주거정책심의위원 하십시오. 법적으로는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실제 그 내용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핑계 대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이게 단순히 지금 이렇게 되면요, 정부 통계와 통계 활용에 대한 신뢰가 완전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 뭐 하셔도요, 국민들이 이거 진짜 무슨 더불어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냐, 이거 어떤 팀이냐, 말 조심하세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말 조심하십시오. 통계 조작이다, 통계 수정이다 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지금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통계를 조작합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누굽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냐고. 지금 수사받고 있으면 또 거짓말 또 합니까? 이게 반영도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될 지역에 다 넣어가지고 재산권 침해하고 양도세 취득세 증가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멀쩡히 있는 알고 있던 9월 통계 왜 반영 안 했어요? 그게 통계 조작이지 뭐가 통계 조작입니까? 의원님 목소리 크다고 진실이 규명되는 게 아닙니다. 마무리. 목소리 낮춰서 말씀해 주시고 상대방 답변 좀 들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은 지지난 정부에서 통계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서도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가 통계 수정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통계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재판도 지지부진한 채 그 소중한 중요한 나이에 또 국토부에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을 일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그걸 버젓이 보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고 자기들만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바보처럼 통계를 조작하거나 통계를 이상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은 저는 바보 아니고서는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국토부 공무원들이 통계에 대해서 뭔가 조작을 하거나 이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현재 행정에 관한 그 행정 절차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기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결론을 내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국토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위치 지키거나 다른 행정치를 거기에 따라서 제도를 할 생각입니다.
예, 다만 정치 선동하듯이 그렇게 마치 누군가가 의혹과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드립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2개가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